안녕하세요. 파리의 공인 가이드 강효주 가이드입니다. 에밀리 로드 1편과 함께 요즘 에밀리 파리에 가다의 인기를 온팡 실감했는데요. 지난 1편에서는 썸까지 타며 파리 라이프를 펼치는 에밀리의 집과 동네 촬영지를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에밀리의 파란만장한 직딩 라이프가 펼쳐지는 메인 촬영지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파리 한복판의 빨레 로얄 광장입니다. 아르누보 양식의 멋들어진 출입구를 자랑하는 메트로 빨레 로얄 뮤제 듀 루브르역을 끼고 있는 광장인데요. 이 빨레 로얄 뮤제 듀 루브르역은 루브르 박물관과 가장 가까운 메트로역이죠. 이 루브르 박물관 맞은편에 빨레 로얄이 있습니다. 빨레는 궁정, 로얄은 왕족의, 즉 빨레 로얄은 왕족들이 살았던 궁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빨레 로얄의 첫 번째 소유주는 루이 13세 때 최강 총리였던 추기경 출신의 리슐리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빨레 카디날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리슐리에 추기경은 돌아가시면서 이 대저택을 왕실에 헌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족의 건물이었던 것이죠. 특히 루이 14세가 동생 필립 도를레앙과 함께 어린 시절을 이 빨레 로얄에서 보냈고요. 훗날 루이 14세는 그 어마무시한 베르사유 궁전을 신축하면서 이 빨레 로얄을 동생에게 선물했고, 이때부터 필립 도를레앙이 빨레 로얄의 두 번째 소유주가 되면서 빨레 로얄은 그의 후손들이 상속받게 되고 그렇게 확고한 왕족의 궁전이 된 것이죠. 에밀리의 일터 동네 보여드린다면서 빨레 로얄의 과거 소유주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본론에 충실하도록 에밀리의 사무실 쪽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빨레 로얄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골목이 있는데요. 골목 쪽으로 축지법 사용해서 최대한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걷고 있는 이 골목은요, 발로아 거리인데요. 출근길에 상사 실비와 에밀리가 만나 불편하게 걸었던 길이었죠. 이 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드라마를 보신 분들에겐 낯익은 풍경인데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드라마에 등장한 에밀리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갤러리들과 작지만 조용한 광장, 그리고 카페가 있는 곳인데요. 차가 없는 곳이라 이 카페에서 조용히 쉬어가기 너무 좋고요. 드라마 속에선 사부아르의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는 곳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왠지 이 사무실 입구에 에밀리 회사 패널이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패널 흔적만 있네요. 사무실 입구 건너편에는 또 다른 멋진 입구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등장한 입구였죠. 이 입구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나오는 공간은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빨레 로얄의 안뜰이 나옵니다. 그 옛날 왕족이 사용하던 궁전은 현재 관공서와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안뜰은 고대 건물과 같은 아름다운 기둥 장식이 유명한 곳으로 원래 관공서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곳에 다니엘 뷰렌이라는 프랑스 예술가의 설치 작품이 1986년에 조성됩니다. 다니엘 뷰렌은 기둥이 아름다운 공간인 만큼 사각형의 안뜰에 260개의 블랙 앤 화이트의 기둥을 때로는 지상과 지하를 넘나들게 설치해서 반복의 미를 살렸고요. 또한 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작품과 함께 자유롭게 즐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대로 이렇게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거나 의자가 되어 쉼터로 혹은 발로 찍어도 무조건 사진 잘 나오는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에밀리도 이 장소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에밀리가 가장 좋아했던 빨레 로얄의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요. 안뜰을 지나면 나오는 빨레 로얄 최고의 장소인 정원입니다. 에밀리가 점심시간에
자주 찾았던 곳인데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사면이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정원이라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정원 흙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바로 드는 파리의 숨은 보석과도 같은 정원입니다. 그럼 이제 에밀리의 벤치를 보러 가야겠죠? 정원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원 한복판에 아름다운 분수대가 나오고요. 분수대 주변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모양의 벤치가 에밀리와 린디가 만나던 장소였죠. 그런데 이 벤치의 등받이를 보시면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세기 초반을 빛낸 작가 장콕도와 콜레트가 빨레 로얄 주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작가들을 기념하면서 벤치에 그들의 글귀를 새긴 것이죠. 그래서 정원 양쪽에 늘어선 나무길들이 한쪽 길은 장콕도 길, 또 다른 쪽 길은 콜레트 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밀리에 나온 똑같은 벤치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려 봤는데요. 이리저리 살펴봐도 제 눈엔 똑같은 벤치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정원을 감싸고 있는 건물들은 갤러리라고 불리는 복도형 구조의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에밀리가 친구 민디와 함께 식사를 하는 곳과 드라마 속에서 예약 잡기 어려웠던 레스토랑도 이 갤러리에 있습니다. 가로등마저 아름다운 이 고색창연한 장소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1745년에 나온 빨레 로얄의 지도를 보면 정원엔 정원만 있는데요. 빨레 로얄의 소유주였던 루이 14세의 동생 필립 도를레앙의 후손들 중에서 5대 손인 루이 필립 도를레앙 때 정원 둘레를 감싸는 갤러리 건물이 생겼습니다. 당시 루이 필립 도를레앙은 빚더미에 시달렸는데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가문의 영지 정원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해서 그 이익으로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의 결과로 파리에서 가장 폼나는 소비와 향락을 위한 대규모 상업지구와 함께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1780년대 말부터 빨레 로얄은 파리 최고의 핫플이 되었죠. 그래서 루이 필립 도를레앙은 목표를 달성하는 듯 했는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까뮤 대물랑의 연설이 빨레 로얄 정원에서 펼쳐졌다는 것이죠. 또한 1848년에는 2월 혁명, 그리고 1871년엔 파리 꼬민 사태로 화재까지 겪으며 빨레 로얄은 그 옛날 파리 최고 핫플의 지위는 잃게 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보건 정비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의 아름다운 빨레 로얄이 되었고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온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빨레 로얄 정원에는 특별함이 있는데요. 바로 정원의 의자들입니다. 나홀로 의자, 나홀로 편안한 의자, 짝꿍 의자, 마주보기 의자, 그리고 에밀리의 벤치까지 정원 의자 골라 앉는 재미가 쏠쏠한 빨레 로얄 정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